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야간에 그랑콜리오스 보기 힘들었죠? 야간에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보통 주간 시승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야간에는 어떤 모습인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앰비언트를 포함해서 실내 공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랑콜리오스 주간 시승기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야간에는 어떤 모습일지 앰비언트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야간에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계기판, 그리고 두 번째 시계 모드로 바뀌었고요. 터치를 하면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에 동승성 모니터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이 동승성 모니터는 지금 보세요. 운전자 쪽에서 보면 그냥 꺼진 모니터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가면 실제로 조작이 되고요. 세 개 중에서 여기 필름 처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더 어두워 보이기도 합니다. 앰비언트는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그랑콜리오스의 앰비언트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도어 트림 위쪽에 있고요. 빗살무늬 패턴과 같은 문양을 가지고 있죠. 야간에는 2열 공간은 제공이 안 된다는 거,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의 QM6와 같은 차량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많이 달라졌고요. 오늘 또 시승을 통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특히 시승기 영상은 하체 전문가 고민수 반장님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예상보다 차량이 굉장히 좀 움직임도 그렇고 주행 감성도 좋았잖아요. 주행 감성만큼은 제일 이 급에서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도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앰비언트는 어디 있을까요? 앰비언트 메뉴는요, 차량의 라이트 부분에 들어가면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앰비언트를 끄는 메뉴, 자, 좀 꺼졌죠? 그리고 색상과 밝기를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측면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동적 모드가 있어서요, 약간 사람이 숨 쉬는 것처럼 보시면 동적 모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색상 하나씩 변경해 보겠습니다. 색상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블루 계열부터 쭉 옆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블루 계열입니다. 점점 레드 계열로 바뀌고요. 밝기를 포함해서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강렬한 다크 레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좀 흥분하는, 긴장하는 모드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옐로우 쪽으로 가볼게요. 조금씩 이동해 볼게요. 조금씩 오렌지빛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엷어졌다가 옐로우, 거의 노란색, 약간 옐로우 색상에서 이 정도 가면 옐로우 빛입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린 계열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린 계열은 이렇습니다. 그린, 연두에서 그린. 근데 의외로 이 그린 색상이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피로할 때 이런 그린 계열로 색상을 사용해 보시면 좀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 되겠죠. 계속 가서요, 블루 계열로 진입을 하고요. 연두, 다시 블루 계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 앰비언트는 지금 도어 트림 기준으로 여기 한쪽, 그리고 운전석 쪽, 이렇게 두 개가 바뀌고요. 범위는 충분한데 도어 트림 하단의 수납 공간이나 센터 콘솔 쪽에도 좀 제공이 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살짝 있어요. 이번에는 동적 모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숨쉬기 모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블루 계열입니다. 자, 이제 보라로 갈게요. 의외로 저는 이 보라 계열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 보라 계열은 요 정도죠. 요 정도 톤인데 은은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을 좋아하고요. 핑크 쪽으로 가겠습니다. 핑크 계열은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엷은 색상입니다. 선명한 느낌이 있죠. 레드 계열, 레드는 이렇습니다. 오렌지, 옐로우로 갑니다. 옐로우 색상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간은 7시 정도고요. 실제 카메라보다는 좀 더 어둡습니다. 카메라가 좀 조도 센서가 좀 밝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린 계열로 가보겠습니다. 의외로 그린 계열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린 계열은 이렇습니다. 이런 색상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밝은 블루 계열, 마지막 블루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용한다면 이 동적 모드를 좀 더 사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차량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차량에 접근하면 이런 느낌의 앰비언트가 나를 환영하겠죠. 다만
2열 공간은 좀 아쉬워요. 앰비언트를 뭐 도어 트림 쪽이라도 함께 넣어 주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이 패밀리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량이 알핀 트림, 최상위 트림이죠.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좀 앰비언트를 좀 더 확대해 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 어쩌면 계기판. 근데 계기판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구글과 협업해서 만든 오픈할 디스플레이, 특히 센터 쪽을 가장 많이 운전자는 사용할 것 같은데, 이쪽의 UI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위쪽에는 로장주, 그리고 5G가 연결되어 있고요. 기본 20기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블루투스 기능이잖아요.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서 헤드폰 등을 연결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 이 차는 특별하게 동승석에도 모니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2열이 아닌 동승석에서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요. 이 동승석 모니터는 기가 막히게, 자, 운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요, 저쪽이 아예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를 뺏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의 메뉴를 보면요, 검색, 칩, 저장 즐겨찾기고요, 주유거리, 그리고 미디어 기능들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최근에 통화한 내용, 연락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UI를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시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에 익숙한 저 같은 사람이 이걸 봤을 때 마치 아이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 굉장히 신선했고요. 이 UI라는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잖아요. 익숙했을 땐 편하게 느끼는데,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UI를 봤을 때 약간 길들이기 시간이 필요하죠. 뭐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톱니바퀴는요, 당연하겠지만 차량의 설정에 해당이 되고요. 톱니바퀴 위에 첫 번째는 운전 설정입니다.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연동할 것인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것인지, 증강현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주행 모드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들, 사운드 메뉴, 차량 키 관련, 차량 관련 언어 설정들이 가능하고요. 주행 초기화들이 가능하고, 시스템, 이 기능들이 적용됩니다. 근데 좀 달랐던 부분이, 이렇게 톱니바퀴 외에 이쪽에도 기능이 있어요. 바둑판 4개처럼 생긴데,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 보조,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끌 수가 있는 메뉴들이 제공됩니다. 정말 다양한 최신 차량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조의 기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조의 기능, 풍량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통풍 시트를 킨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바람의 어떤 시원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핸들 온열을 키거나 시트 온열을 키거나 이런 것들은 UI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요. 이런 UI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좀 자세히 볼게요. 1단이다 3단을 이렇게 바람 계비의 모양으로 표시해 준다는 거, 이런 거 참 좋죠. 이런 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능 자체도 만족스러웠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공조 메뉴가 기본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 시트를 바로 조작하고 싶다면 여기서 다시 좌석 메뉴를 통해서 메뉴를 선택하고 한 번 더 이런 UI를 선택한다는 부분, 요건 제 생각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공조기로 들어갔을 때 따로 뭐 공조와 좌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메뉴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누가 봐도 이쪽 시트지 않습니까? 이걸 눌렀을 때 누가 봐도 이쪽은 시트이기 때문에 시트에서 이 바람개비 메뉴를 놔둬서요, 바로바로 눌러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을 가지고 만든 현대차와 구글과 협업해서 만들었지만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타 뭐 선명도나 이런 화면 UI들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좋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티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는 환경을 보면 이런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티맵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를 사용하는 비율들은 예상보다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터치 기반의 이런 물리적인 버튼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인 버튼이 제공된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야간에 보기 힘들었던 그랑 콜레스의 실내 공간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타보면서 예상보다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시승해 보시고요. 또 어떤 점에 차이가 있었는지 현명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성향이죠? 네, 좀 단단해요. 국산차 대비 한 20% 정도 더 단단한 느낌입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